강연 잘 들으셨습니까? 재미있으셨죠? 예, 공감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책 많이 안 읽으신다면서요? 그래도 네 권을 읽으시네요. 어젯밤에 저희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책을 요즘에 거의 못 읽는데 걱정이라고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한 달에 네 권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동네 주민이니까 그 카페 가서 아니나 나 내일 인생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 질문 그런 류 절대 못 오게 좀 잘 막아주세요. 나 책 못 읽으니까 네. 이러 부탁하려고 갔다가 아니 근데 요 얘기 잠깐 몇 초만 하자면은 만화는요 어제 준호 씨도 잠깐 했지만 한껏 요만한 거 하나 그리는데 한 5시간 걸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컷을 읽을 때는 대사가 길면 모를까 짧은 경우는 0.5초예요. 부질없죠. 더덥고 내 인생 뭐 하나 5시간 동안 뭐 이렇게 삽질했나. 근데 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던 게 대중들 독자분들이 무서운 게 0.5초 동안에 5시간의 작가의 공력과 보낸 시간을 느끼고 지나가요.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이 악마라고 그러는데 요 얘기는 아까 꼭 하려고 했습니다. 만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그 글을 읽는 것하고 만화는 사실 뭐 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만은 네. 만화를 읽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냐면은 저 어렸을 때는 저희 할머니가 저 만화 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만화 보면은 책 읽는 거 싫어한다고. 근데 만화를 안 보고 컸는데도 책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그 독자 입장에서 읽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화를 읽는 것, 글을 읽는 것. 만화도 뭐 글이 더 많은 만화도 있고요. 그 그림이 글을 보충해주고 설명해주는 만화도 있고요. 아니면 그림이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야기를 서사해 나가고 글은 쫑쫑쫑 따라다니는 만화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만화 읽기라고 했을 때는 그 폭이 너무 넓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만화로 설명드리자면은 만화는 일종의 체험이죠. 여러분들 친구들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징글징글하게 표정 변화 없고 바디랭귀지 제로인데 인간 너무 재미없는데 조곤조곤 입만 움직이는데 말하는데 뭐 들을만해. 이런 친구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얘가 말하는 거를 문자 텍스트로 바꾸면 별게 없어. 근데 이 자식이 입만 열면은 그냥 이렇게 빠져들어서 듣게 돼. 누구든 술자리에서건 어디선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화는 후자의 강점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글과 그림의 가장 이상적인 결합이니까 글은 오늘 좀 춥다 야 끝이지만 그림에서는 그 바깥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면 어때요? 그 춥네로 끝나는 문장이랑 이거랑 합쳐지면 우리가 느끼는 건 어때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겨울 풍경 그래 춥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던 그 맑은 하늘 그리고 뭐 밑에 깔려도 두꺼운 소미물 같은 두꺼운 눈이 파락파락 보석처럼 빛나는 그 느낌 하면은 이걸 소설로 썼을 때는 서술을 해야겠지만은 만화에서는 이미지가 이미 서사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장르인 거죠 만화는. 그러니까 읽는 태도와 방법론이 아예 틀린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만화로는 글로 그러니까 지문으로 대사로 하는 것보다 이건 그림으로 좀 더 가는 게 낫겠다라고 양보받고 그림으로 표현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때로는 한 컷 5시간 투자하는데 아깝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책이나 만화 같은 것 외에도 뭐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연극 각본 지금 쓰고 계시다고 준비하시는 거 있다고 하셨지 않나요? 우리 짜고 치는 것도 똑같은데. 아니 그 엉뚱한 질문을 하셔. 아니 만화 그리는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화 그리는 거하고 예. 그 극본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할 수 있죠. 그림이 아니, 그냥 배우들의
연기가 뭐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그 작가적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그 지문이 아니었잖아요. 좀 네? 더 질문. 아니 쓰고 계시잖아요. 쓰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이 일단 잠깐 홍보 좀 하고요. 예, 먼저 네. 이거 하시죠. 제가 극단 대표이기도 한데요. 극단 소녀라고 있어요. 연극 극단이고요. 극단 소녀. 우리 마음속에 다 소녀가 있잖아.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극단 소녀. 제가 대표고 배우들 아주 핫하고 아주 좋습니다. 대학로 아름다운 극장에서 내일 모레부터 12월 한 달간 그 집 빌라에서 우리는 이라는 작품 하고 있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미술도 전공했지만은 기본적으로 행위예술을 꽤 오래 했어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설치 미술 작업도 오래 하고 뭐 전시도 많이 한 편이고 그리고 만화가이기 전에 여러 가지 아트워크 작업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연극은 너무 사랑하고 그 저는 각 매체 또는 장르의 장점들이 어떻게 서로 견제하고 어떻게 서로 인정되어지는지에 대한 그 갈증, 호기심이 많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시잖아요. 영화 보시면서 굉장히 연극적이야. 응? 연극 보시면서 영화 같아. 에? 아니면은 심지어는 소설 읽으시면서 와 만화 같아 이 소설. 응? 뭘까? 적 같다. 무엇에 스마일이 난다. 이게 도대체 뭔가? 호기심 나지 않아요? 나만 나는군. 저는 그 호기심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폭식하죠. 지금 여전히 퀘스천이고. 그러니까 제 만화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만화에서 공들여 그린 그림이 그 다음 것에서 똑같이 있다 그러면 어떤 악플을 하시는 분들은 복사컷 쓰지 마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영화로 따지면 롱테이크고 연극으로 따지면은 연극은 어차피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 있잖아요 무대. 그러니까 무대 내에서 그 여러 가지 그 공간과 시간의 장치를 계속 끊임없이 분절해내야 되잖아요. 교차해내고. 근데 영화는 끊임없이 카메라가 눈을 빼서 던지는 것처럼 통통통 튀어다니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마술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 차이가 만화적 장치에서 장단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연극이든 뭐 무용이든 뭐 영화든 간에 그것이 갖고 있는 제가 이미 느꼈다면 느끼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느꼈다면 그럼 만화는이라는 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이것이 만화라면? 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또 실험 만화도 오래 그렸고 그래서 그런지 가장 상업씬에서 활동하는 가장 마이너한 작가예요. 제가 저를 볼 때. 가장 끊임없이 실험을 하니까. 그래서 자기 칭찬처럼 들리나요? 조금인데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그 사이도 괜찮은데 제가 끄는 것처럼 됐는데. 난 잘 삐지니까. 다음 질문. 이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뵐 수 있으니까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슬슬 객석으로 넘겨서 이제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요. 뭐 독서에 관한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만화에 관한 것도 괜찮습니다. 뭐든 상관없으니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알려드릴 사항은 주최 측에서 강도하 선생님 만화책을 세트로 5세트를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선착순으로 질문하신 분들께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네, 그러면 질문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두 분 동시에 드셨는데 앞에 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할게요. 네. 질문은 짧습니다. 이렇게 만화를 이렇게 저도 이제 좋아하는데 참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저희들이 이제 만화에 대해서 보기는 하지만 만드는 과정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떤 부분들을 가장 좀 힘들어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마감이죠. 나 진지한 표정으로 한 건데 왜 웃음이 터지지? 아내가 항상 표정 환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네. 만화의 궁정은 작가마다 틀리지만 갑자기 번개 맞아서 연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연기하려고 그래. 아니요, 잘하십니다. 아, 하셔도 그래요? 될것 같아요. 예, 하셔도 될것 아니 나 같습니다. 연기 안 하려고 그러거든. 아니, 누가 연기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네? 사모님이 그러시나요? 아니 주변에서 나보러 연기하지 말라. 괜찮은데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자다가 이렇게 뭐 번개를 맞거나 뭐 발상이 나서 뭐 메모지 해가지고 쓰고 이래가지고 작품이 시작한다면 졸업 작품이나 하겠죠. 뭐 강태공도 아니고 낚시에 뭐 이렇게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뭐 소재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거는 프로는 아닙니다. 졸업 작품 개념이지. 너 생각 아직 안 났어? 그러면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건 학생이죠. 최소한 뭐 프로를 해석하는 의미는 수천 가지겠지만 요 대목만 따지고 본다면은 프로는 별 시덥지 않은 걸 흥미롭게 푸는 게 프로예요. 대단히 흥미로운 소재가 떨어졌을 때 그 대단히 흥미로운 소재를 대단히 흥미롭게 푸는 것도 물론 힘든 거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도대체 평생 몇 번이나 번개 맞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는 참으로 별거 아닌 것들이 일상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근데 매 눈으로 딱 잡아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다뤄주는 게 프로죠. 근데 그런 부분은 계속 이제 무한 반복하면서 채워야 되니까 뭐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완결된 소설이나 완결된 앨범 음악 뭐 그런 단위로 똥 내고 나 1년 동안 힘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1년이든 2년 끝날 때까지 매주 성실하게 가장 자유로워야 될 영혼이 가장 성실함을 요구받는 게 만화가들의 연재예요. 족쇄가 있는 거니까. 마감입니다. 왜냐면 한두 시간 제가 늦기로 유명한 작가인데 이 새끼 멧돼지 기름 꼈나 봐. 돈 좀 벌었나 봐. 뭐부터 시작해서 마감 안 지키는 거 어쩌고저쩌고 다 읽습니다. 다 읽어야지. 하루 30분 검색이 시간인데. 괴로워. 그렇게 한 10년 읽다 보니까 몸이 헐어서 집에서 가끔 이제 이 걸레는 여보 버리지 하는 걸레가 있잖아요. 구멍이 너무 뻥뻥 뚫린 걸레들. 이건 행주로도 못 쓰는 걸레들. 제 심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헐어가지고 온갖 악플과 똑같이 들리네. 하여튼 그래서 될 대로 따라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그냥 가끔 그래도 주는 사랑이나 받고 원고료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래요. 그 마음 알죠. 별 비전이 없어. 됐나요 질문? 만족하시나요 답변? 네. 감사합니다. 아까 동시에 드신 분 하시고 그 다음에 드신 분으로 갈게요. 이 선물 얘기를 하니까 미루고 계시네요. 아니 선물이 근데 난 두려운 게 네. 선물이 5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5분 질문 받고 나서는 누구도 손을 안 들 수 있는 그런 견적이 나와. 그래서 긴급 제안. 네네네. 첫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5번째 질문, 홀수로요? 7번째 질문 이런 식으로 그분들에게 선물. 그래서 내가 짝수일 때 손 드는지 안 드는지 볼게. 그러면 제가 고를 때 굉장히 제가 민망할 것 같은데요. 아니 어쩔 수 없어. 인생은 전쟁이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두 번째 질문하시고요. 선물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은 무선물 질문. 네네네. 무선물 알겠습니다. 질문. 질문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책을 참 많이 읽고 싶은데 막상 책을 사러 가면 뭐를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늘 고민을 하다가 책을 결국 못 사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책을 고르시는지가 궁금하고, 뭐 보통 많이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직접 책 사는 서점에 가서 고르실 때는 어떻게 고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말 할 말 없는 질문을. 하긴 책은 많이 삽니다. 이게 책도 많이 사고 집에 책도 많이 쟁여놓고 뭐 전시용이긴 하지만, 근데 결국은 읽게 돼요. 책이라는 게. 인터넷으로 고른다라는 것은 실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저 개인적이지만, 그러신 분들에겐 참 죄송한 말이지만, 인터넷으로서 목차 읽고 뭐 그렇게 해서 책을 읽는다는 건 참 무모한 것 같고요. 책은 이제 일단 오프라인 서점 가서 저는 골라요. 그리고 제가 양복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장례식 가는 까만 상복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도 상복 입고 하고 뭐하고 양복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양복 입을 일이 평생 없어가지고 제가 결혼 주례를 볼 때도 그 상복 입고 했어요. 근데 넥타이만 바꾸면 되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구두가 또 없다 보니까 운동화를 신고 결혼식 주례를 보고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뭐 웃고 그랬거든요. 근데 옛날 얘기, 필요 없는 얘기였네. 하여간 추리닝은 그렇게 많아요. 옷장 열면은 추리닝이 몇십 벌이에요. 왜냐면은 의자 책상에 앉아서 평생을 1년을 보내다 보니까 혁띠라든가 벨트 이렇게 뭐 피가 안 통하는 이런 옷이 싫은 거예요. 물론 배 나오고 옆구리 서좀 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운동을 하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지? 서점 가서 일단 무조건 앉아요. 저는 오프라인 서점, 교보 가까우니까 교보에 가서 자주 왔는데 앉아서 그 자리에서 10페이지 정도 읽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에게 또 연결이 그러네. 하여튼 어떤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날 보는. 덮을 거야? 뭐 이런 표정으로 봐요. 그러면 아니, 널 사겠어. 그렇게 해서 한 2억 원 사는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절대 광고, 출판사 아니면 인터넷에 목차 홍보 읽지 마세요. 내가 10페이지 이상을 읽고 그 글과 내가, 뭐 사람들이 특히 주변 조언도 전 듣지 않거든요. 너 이거 필요해 하면 추천서도 싫어했다. 아까 추천했는데 미안하다. 하여튼 미안하고, 내가 읽었을 때, 그러니까 내 수준을 나도 몰라요. 실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마치 음식과도 같죠. 배 터지게 먹었는데 단 게 땡긴다면 내 몸에 특별히 그걸 원하는 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몸에서. 아니면 쓴 게 땡긴다면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특정 과일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실용서인데 갑자기 서점 가는데 뭐가 땡겨. 근데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저려. 에휴, 이거 읽으려나 보다 지금. 사야죠. 그러니까 목표하는 책 읽기, 책 구매가 아닙니다. 저는 당장 나와 밀당하는 책을 사는 거죠. 그것이 만화든 에세이든 소설이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책이랑 좀 끈적끈적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그 다음부터 책 구매는 굉장히 능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저만의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책을 평생 포기하기는 싫은데 이 친구랑 이 밀당에서 내가 이기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수많은 방법들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갱신해 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주저앉아서 읽는다예요. 가장 편한 옷으로. 그러니까 힐에다가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서점 갈 땐 가장 편한 옷. 그래서 저는 이뻐 보이는 게, 대답을 이렇게 길게 할 수가, 이렇게 그 대형 서점에서 구석구석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뭐 소년들 위해서 막 푹 빠져서 읽고 10페이지 이상 읽고 다 읽고 일어날 기세로 막 이렇게 푹 읽다 보면은 그렇게 이뻐요. 그 방법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네. 네, 직접 읽어보시는 게 제일 낫겠죠. 그 앞쪽에 계신 저 노신사분, 저 마이크 한번 주시겠어요? 네, 아까부터 계속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그 앞에. 네. 저는 좀 늦게 왔습니다만은 우리 작가님 아까 책 이름이 많아서 도서 30평 정도 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 정년퇴직하고 사의를 몰랐는데
여러 가지 당기다 보니까 책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조그마한 방에다가 많이 했으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그 아내가 제발 책 좀 간소하게 치거라. 그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유명한 인사는 아니지만은 그 대신 보고 느끼고 여러 가지 보니까 어디 대화 있을 때 가서 하게 되면 주위에서 나이 드신 분이 좋은 얘기 한다. 그런 얘기를 오히려 그게 내가 덕이 되고 그리고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국회 가서 그 인성교육이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여럿이 있는데 한 400명 있고 국회의원들도 뭐 100명이 가입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안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제대로 하는데 그 옆에 있는 토론자가 이걸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경북대학에서 상주에 있는 그 교수가 학생들을 5명을 데리고 왔어요. 여자 2, 남자. 그런데 한 1년쯤 그 여러 가지 했는데 청년이나 학생들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것을 내가 체험해서 얘기를 했어. 그러냐고. 그래서 그런 뭐 내가 유명한 인사도 아니지만은 그 나름대로 했는데 한때는 책을 없애버리기도 해서 일부 하도 골치 아프니까 그 내가 이해하면서도 책을 못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게 핵심만 딱 적어가지고 가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나 식구들이 우리 대가를 만들 때는 참아주고 밀어줘서 이런 자리에 오신 것을 제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만화야말로 짧아가서라도 우리 사회에 지킴이가 되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화 열심히 그리겠습니다. 진짜. 제가지 참. 난 너무 오만해. 제가 집은 홍대인데 화실 경복궁으로 옮긴 게 올 2월이에요. 근데 광화문 경복궁 서촌 너무 좋아서 원래는 여기 안 계셨었어요? 원래는? 집은 홍대예요. 홍대 토박인데 그 홍대 그 현란한 그 밤문화랑 여기에 그거랑 틀리더라고. 난 여기가 맞아. 제가 홍대 토박이라서 거기 너무 저랑 전설적인 일이 많아서 이제 물갈이 할 때도 됐고 버전 2 나머지 인생은 서촌에서 살리라.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제 집에 제 화실이 있었어요. 화실이 있고 또 아내도 같은 직업이거든요. 화실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집이 있고 부르주아 같은데 마당도 있는데 정원 고양이 3마리가 정원에서 막 뛰어놀고 막 나비 쫓아다니고 막 아니, 두 분이 열심히 보셨잖아요. 예, 많이 벌었습니다. 하여간 10몇 년째 집에서 같이 이제 생활하시면서 사실은 우리 연변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모든 요리가 중화 요리예요. 뭘 먹어도. 맨 처음에 내가 10몇 년 전만 해도 아줌마 건조한 음식들 못해? 맨날 기름이에요. 어떻게? 아니 뭐요? 이러면서 맨날 큰 걸로만 샤 불 내고 맨날 아침 점심 저녁을. 근데 내가 이제 서촌 와서 느낀 게 나는 투정쟁이였구나. 주는 밥 먹을 때가 그렇게 행복했구나. 여기 오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으나 화실을 옮기게 된 거, 그렇게 편안한 화실을 옮기게 됐던 원인이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느껴진 게 손이 연성화돼서 나온 거예요, 실은. 되게 작가로서는 안 좋은 거거든요. 뭘 그려도 봐주는 독자층이 있다. 팬층이 있다. 아니면 골수 팬이 있다. 어느 작가든 아니 컨텐츠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것이잖아요. 나를 지지해주는 층이 있길 바라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낼 때마다 주목해 주길 바라고 마케팅이 필요 없이 와 소위 말해서 네임드가 되고 유명인이 되고 와 근데요 독입니다. 너무 안 좋아요. 뭐냐면 바와 까의 밸런스가 안 맞아 일단. 바는 언제든지 까가 되는 속성이 있죠 물론. 지금의 독한 까들은 열성적인 바였죠 원래. 자기가 주는 만큼의 사랑이 되돌리지 않아서 그럼 넌 죽어야겠다 하면서 까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작가님 아까 로비에서 어떤 분이었더라 우리 관계자분이 팬이에요 해가지고 나도 내가 팬인데 라고 얘기를 했지만 팬이요라는 말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약간 뒤로 물러서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가로 열고 너 하는 거 봐서 까가 될 수도 있어 난 가로 닫고 이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살면서 경험. 아까 그분한테는 죄송한데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 아닌데 하여간 근데 연애물을 웹에서는 연애물을 좀 많이 그리다 보니까 80%가 연애물이니까 뭐 아주 능숙한 연애물이든 아니면 귀여운 연애물이든 근데 하다 보니까 강약 중강약 내 패턴이 독자들이 읽어지는 거예요. 저도 소재만 떨어지면 쑥 그려지는 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갈증하지 않고 서로 편한 집밥 먹듯이 서로 먹는 거예요. 독자랑 나랑. 이게 뭐야 도대체. 만화가 직업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직업이 아니었거든요. 너무너무 열심히 이 만화가 행복해서 하다 보니 너 이것만 하니까 이걸로 최소 먹고 살 돈은 벌어야지 하면서 각 매체가 준 거죠. 어떻게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돈이 이거 안 되더라도 했을 거고 돈이 된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할 거리는 거 아니었어요. 만화는 제가 획득한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가 포기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 업보고 천연이려니 하면서 만화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 나름의 두꺼운 지지층과 독자분들이 생기는 게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뭘 그리든 야 강도하다워. 나 이렇게 그리면 역시 강도한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손이 너무 연소가 된 거예요. 그래 다시 독해지자.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 만나고 낯선 공기, 낯선 하늘을 보면서 내 안에 아직 그 도끼가 있다면은 그걸 끄집어내야 된다. 난 작품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하고 싶지가 않다. 물론 제 작품 보신 분들은 당신 거 말랑한 적 없어 하겠지만 아니요. 제 눈엔 너무 말랑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